자, 오케이. 밥 먹고 오니까 좀 낫네요. 네, 쌤은 밥 먹고 지금 이제 13번부터 다시 촬영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13번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3등급 이상 노리는 친구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자, 이 극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함수값까지 들어가게 되면 연속성을 따지는 그런 문제긴 한데, 이제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이 극한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좀 유심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꼴에서 좀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되는 거냐면 0분의 0꼴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fs가 다항함수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4차 함수고요. 여기다가 k의 x 곱하기 어떤 2차 함수 곱했으니까 아래도 이제 다항함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는 A가 어딘지 봤더니 여기 있네. 자, 근데 그럼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13번 아마 오답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돼요. 아마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3번을 좀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페이크 요소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다항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0분의 0꼴에서 인수정리에서 약분이 잘 된다는 소리죠. 근데 얘가 분자에 뭔가 약분할 수 있는 인수가 있는데 그게 뭐밖에 없냐? x밖에 없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던 거죠. 그리고 이 분모의 인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분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fx라는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x가 하나 빠지고 마이너스 k 전개시켜 줄게요. x 마이너스 2k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돼. 분자가 0이 되는 건 존재성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분자의 x제곱은 아마 약분해주는 그런 역할로 존재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을 빨간색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fx 바로 여기 이렇게 식이 나와 있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9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위에 떠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플러스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면은 위로 블록하니까 x축 아래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얘는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모가 여기서는 0이 되는 순간이 없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한의 존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fx에서 이제 kx를 빼고 2k를 뺀 이 친구 식 한번 계산해 이 친구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x 플러스 12 마이너스 2k 나오는 거 맞죠? 자, 제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돼. 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 x제곱과 약분이 돼야 된다. 근데 아마 후자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 문제 정답 3번이다라고 찍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친구,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늘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실근을 0만 같거나 안 같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 극한이 존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실근을 0만 두 번 2차 함수니까 x축과의 그 실근이 최대 2개, 서로 다른 거 2개나 중근을 가지거나 없거나인데 그럼 뭐는 안 된다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0 외에 다른 실근을 가지는 순간 이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가 걔를 약분해 주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몇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어서 판별식은요. 자, A가 이제 1이고 B가 6-K이고 C가 12-2K니까 여기다 판별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6-K의 전체 제곱에서 4 곱하기 A 곱하기 12-2K 해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근이 일단 없고, 만약에 중근을 가질 때는 또 따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작다고만 해놓을게요. 만약에 그러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만약 그때는 근이 뭐만 되는 거냐면 0만 되는 거죠. 자,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48 플러스 8k가 0보다 작다. 항별로 계산을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자, 따라서 우리가 k를 계산할 때 6과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자, 6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라고 해서 여기서 k가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 0, 1, 2, 3, 4, 5 라고 7개 나오네. 3번 찍고 넘어간 친구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를 간과해 주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문제 조건 놓치면 안 돼요. 분자에 x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x나 x제곱을 인수로 가지게 되면 그거는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만약에 0,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이 되는 그 근이 x는 0이다 라고 하면은 얘 날아가고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2k가 0이다. k는 몇 도 되는 거예요? 6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6에 등호 쳐주고 여기 이렇게 6까지 포함해서 정답은 8개 4번 8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도 전형적인 그냥 쉬운 4점짜리 문제라서 쌤이 바로 가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자, 문제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거, 구하려는 거. 자, 언제나 구하려는 거를 먼저 봅시다. k 플러스 p의 값을 구하라. 그럼 k가 어딨고 p가 어딨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문제의 목표를,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목표로 잡고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k 어디 있는지 봤더니 여기 탄젠트의 x의 개수 앞에 있네요. 자, 그리고 p는 어디 있는지 봤더니 0,p라는 점을 지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길고 그래프가 같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통해서 상황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fx가 우리가 탄젠트 k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그냥 쌤이 k분의 x라고 했는데 k분의 1이랑 x랑 분리시킬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의 굉장히 유명한 떡밥이죠.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뭐에 관여를 한다? 주기에 관여를 한다. 자, 근데 k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원래 붙여야 되긴 하지만 이놈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놈의 역수 절대값 k에다가 원래 탄젠트의 주기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 k가 일단 양수니까 이렇게 절대값 k는 k로 벗겨지게 되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k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k 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싹 다 주기가 k파이구나 라는 건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일단 식이 필요한 거니까 조건을 한번 쭉 리딩해 볼게요. 자, 우리가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면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도 어떤 직선이 있네. 자,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점 p가 0,p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이제 y좌표가 p니까 얘는 y는 p라는 상수함수고요. 자, 그리고 두 점을 이제 A, B라고 놓은 다음에 PA가 PB보다 크다, PA가 P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Y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 하나 더 그려줬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자, AB랑 PA랑 했을 때 3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K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가 3K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삼각형, 색칠된 놈의 넓이가 드디어 3분의 5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넓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밑변 곱하기 높이거나 아니면은 두 변과 끼인 각인데, 자, 여기서 이제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두 직선 사이에 각을 계산할 수야 있긴 한데, 얘는 사실 밑변 높이 계산하기가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 삼각형, 이거 기출에서도 나왔던 삼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얘를 밑변 어디고 높이 어디지를 다이렉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에 있는 이놈을 밑변이라 생각한다면 높이가 이만큼인 삼각형 얘, 그리고 높이가 이만큼인 삼각형 얘,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P고 여기가 길이가 P니까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구해서 그냥 몇 배만 해주면 되는 거냐? 2배 해주면 그게 3분의 5파이가 나온다. 식을 하나 찾았네요. 오케이. 자, 근데 아까 말하기를 이놈의 주기가 몇 파이라고 했냐면 k파이라며. 얘가 k파이라며. 그리고 이놈의 높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P라고 했다며? 그럼 K와 P에 대한 식 하나를 찾았네요, 벌써. 그럼 2분의 1 K P 파이가 저 삼각형 하나의 넓이니까 거기다 2배 해준 게 몇 파이라고 했습니까? 자, 3분의 5파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P가 이제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PK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 넓이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습니다. K랑 3K, 그죠? 1대 3으로 선분 BP를 A가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자, 도대체 이제 저 3K가 이제 무엇이냐라는 건데, 잠깐만. K를 이미 썼구나. 어쩐지 내가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여기 K라는 문자보다 다른 문자가 좀 적합하겠네요. P, K 다 썼으니까 뭐 L 할까요? L? L 이렇게. 자, 근데 사실 이놈의 길이랑 사실 어떻습니까? 한 주기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를 그냥 K 파이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제 3분의 1 K 파이 이렇게 해서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다시 한번 보면 K랑 P이기 때문에 K와 P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K 파이 콤마 탄젠트 모시기 함수에다가 이 친구를 넣는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 A라는 점의 X 좌표가 3분의 1 K 파이고 거기다가 탄젠트 K분의 1에다가 저놈의 X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K 파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랑 Y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P는 탄젠트 3분의 K 약분되고 파이가 나오니까 오케이, 얘가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60도니까. 그럼 P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자, K는 이제 루트 3 나눠주게 되면 맞나요? 3 루트 3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K 하나, P 하나 구했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쟤네들이 더해주면 유리화는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3루트 3분의 5 더하기 3 해가지고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3. 그럼 얘는 9분의 8 루트 3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니? 잠깐만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9분의 8 루트 3이 뭐야? 바보 같아. 자, 두 개 그냥 천천히 더할게요. 통분.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분의 5인데 왜 내가 여기 부모 분자에 3 곱했다고 생각했지? 그냥 3 루트 3을 곱해줘야 되는데, 맞죠? 그리고 여기는 9, 여기는 5 이렇게 나오게 돼서 9분의 14 루트 3 나오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이게 이제 여러분 선택 과목 말고 공통 과목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3차 함수 개형 추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함수에 대해서 4차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해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건 한 2등급에서 1등급 정도 노리는 친구들도 풀 수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하려는 거 보겠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f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f0은 0인 그런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으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거나 아니면 이렇게 3중근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물론 3차 함수의 개수가 3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양수라고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f8을 구하라는 건 정확하게 fx가 뭔지를 네가 찾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자,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gx가 저렇게 나와 있고요. gx가 저렇게 나와 있고 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줬네요. 자, 근데 gx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쌤이 아마 수업할 때 이 안에 x랑 t가 동시에 들어가는 식이 있고 절대값 있으면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x랑 t가 동시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변수 식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쫄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변수 두 개 나와도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각오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일단 조건반사로 나와야 되는 게 두 개 있죠. 양변에다가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하는 x를 대입해라. 그렇게 되면 g0은 0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양변을 이제 미분해 줍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 줍니다. 그러면은 g'(x가 저놈을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단변수니까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fx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쟤를 바로 그대로 정적분을 해주거나 부정적분을 해주기는 약간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F8을 구하기 위해서 3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조건에서 G'X가 0이다 라는 말은 자, 가를 먼저 볼게요. 자, G'X가 0이 나온다 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 밑줄 친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fx가 절대값 x가 된다. 자, 이렇게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 이렇게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건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니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딱 몇 개만 나와야 된다는 거냐면 4개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fx의 그래프는 뭔지 몰라. 그리고 그냥 뭐 fx의 그래프는 뭔지 모르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로 이루어진 이런 함수가 나와 있어요. 얘가 이제 y는 절대값 x죠. 자, 근데 문제에서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교점 하나는 확정이네요. 여기 이렇게 0,0이라는 교점을 무조건 지나겠네. 여기를 지나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가 키포인트가 되는 건지.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되냐? 절대값 씌웠을 때. 그러니까 y축,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었을 때 4개만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보니까 gx는 x는 2, x는 6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극값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f'x가 극값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순간, 근데 0이 된다고 단순히 되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음전을 하거나 양전을 해야 돼. 그래서 f'x가 0이고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네, 그걸 여러분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는 아까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그 값을 2랑 6에서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나에 의해서 뭐야 이거? 자, 나에 의해서 네, 여러분들 F2랑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게 같아진다. 근데 2의 절대값은 어차피 2잖아. 그리고 절대값 F4의 값이 이제 4가 나온다. 그러니까 2랑 6이 F'의 근이 된다. F'의 근. 잠깐만.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근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 조건에 의해서 G'x의 근 3개가 이미 확정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너무 2를 좀 좁게 그렸나?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2, 여기 이렇게 6,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이제 6. 이렇게 3개의 점을 무조건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절대값 fx가. 자, 근데 fx가 아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얘가 뭔가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저 삼중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중근은 잘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중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이건 그냥 fx고 fx의 절대값을 씌운 게 어떻게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f2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리고 f4가 F4가 아니지 바보야. 6이지. 큰일 날 뻔했네. 자, 6. 여기가 6. F6이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란 거야. 그렇다는 말은 관찰을 할 때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 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전부 다 0, 2, 6 이렇게 양수에서만 보는 거니까 굳이 뭐 2, 4분면과 3, 4분면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y는 x와 자 y는 마이너스 x를 한번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얘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 이렇게 2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6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6.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0,0은 일단 무조건 지나고요. 그게 맞습니다. 0,0은 무조건 지나고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 봐봐. f의 절대값이 2, f의 절대값이 6이 되는 순간이 2나 6인 건 알겠어. 근데 걔가 대칭시키기 전인지 대칭시킨 후인지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나더라도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를 지나더라도 그냥 얘 뒤집으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이 딱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4개 점 중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fx가 절대 지나가선 안 되는 점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는 지나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지나야 되는 거야.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경우를 나눠 가지고. 근데 이 4개 중에서 fx가 절대 지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 지난다고 해도 그냥 여기를 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3차 함수가 여러분 저 빨간색과 파란색을 지나는 3차 함수는 얘랑 얘랑 얘 중에서 뭐밖에 없어 지금. 그렇지, 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0,0은 확실하게 지나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3차 함수가 이 빨간색 점을 지나면 경우가 둘 중에 하나야. f2가 여기를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만약에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를 지나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가 여기서 뭐 끽해야 이렇게 접하거나 뭐 뚫거나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지. 그치? 개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건 받아들였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이면 봐봐. 여기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y는 x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그래프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얘를 접어 올리게 되면 이 점에서는 f의 절대값 죄송해요. 자, f의 절대값 입장에서는 0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fx가 절대값 x보다 계속 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은 이 f 프라임 x는 0에서 2에서 6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라고 했는데 이 극값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데 극값이 되려면 0이 된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0은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냥 실근 하나니까. 이렇게 실근 하나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실근 하나 더 나오고 그리고 여기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뒤집히면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건데 얘가 뚫고 지나가건 아니면 접하건 어쨌든 교점이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냐? 3개밖에 안 나오고요. 심지어 4개 나오더라도 여기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부호가 전환이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이번에도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점은 절대 지날 수가 없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점은 넌 안 돼.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F6은 확정이지. 여기. F6은 확정이야. 자, F6은 6이다. 바로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경우가 남은 게 둘 중에 하나죠. 여기를 지나니 여기를 지나니. 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번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포인터 정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를 지나니까 이 일직선을 지날 수 있는 3차 함수 개형은 얘건 다 지날 수가 있는 게 맞나? 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지날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그래프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중근 그래프나 아니면은 삼중근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쭉 올라가는 그래프나 변곡 접선 그래프나 어쨌든 간에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변곡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1보다 작아야만 이렇게 내려가지.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 기울기가 1보다 작아지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말이 안 돼.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 밑으로 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좀 더 y는 x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근 하나, 둘, 여기 셋. 벌써부터 근 4개라는 거에 모순입니다. 끝.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그래프, 여기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는 안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꿀렁꿀렁거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꿀렁꿀렁거리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냐? 여기서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지. 그지?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렇게 가고. 그죠? 자, 근데 그 값을 2랑 6에서 가진다고 했지 다른 데서 가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그대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한번 세 가지를 다 보자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한번 이렇게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만 한번 볼게요. 애초에 이렇게 축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런 경우는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약간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긴 삐꼼하면서 이렇게 솟으니까 애초에 교점이 3개야. 얘는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닿는 있어야 돼. 닿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뒤집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 그럼 교점이 4개인 건 맞네. 맞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그 값을 가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gx가 지금 나 조건에서 보면 문제 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죠. x는 2와 6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그 값을 여기서는 가지고 여기서는 가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그 값이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일단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고려를 해볼 만은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어. 그냥 애초에 근이 몇 개입니까?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5개야. 게임 오버. 끝. 안 돼요. 근이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4개라고 했는데 지금 5개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나마 될 것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 일단 스킵.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겠죠. 아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도 풀면서 그냥 느낀 건데 여기서 사실 이쪽을 지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네. 얘가 맞아. 미안해, 이거 되는 경우야. 근데 되는데 마지막에 문제 검증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 이거는 그려놓고 할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2,2를 지나고 0,0 지나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한번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게 이제 fx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를 지나고 6,6을 지나고 0,0을 지나는 경우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아까 말을 잘못했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돼. 근데 아직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죠. 네, 이따가 이거 검증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 y축,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2, 6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절대 못 지나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데 이번엔 두 번째 경우 0,0, 6,6, 2,-2를 지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지나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면서 이 3차 함수 이 세 가지 중에서 되는 게 뭐밖에 없어. 딱 봐도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 얘들아. 그러면 얘는 일단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겨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0,0을 지나고 교점이 4개여야 되고 여기 2랑 6에서 0이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였다 플러스거나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이거나 해가지고 바뀌어야 돼, 그래프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그대로 절대값 함수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 경우는 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내가 이걸 말하고 싶었어. 이번엔 뭐가 문제예요? 이게 4개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2에서 그대로 이 G'X, 그러니까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부호가 바뀌질 않습니다. 차함수가 부호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에 접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뚫고 지나가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절대값 그래프 그대로 뒤집어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점 하나, 둘, 셋, 넷, 5 돼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뒤집히는 것까진 괜찮아. 이거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삐죽 솟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 이 점에서 이 절대값 x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되 이 y는 x가 접선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 아래를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그게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x축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가 그대로 접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죄송해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y는 x에 접하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2에서 여기서 지나고 이렇게 위로 블록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경우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2에서 양전하고 6에서 양전하네. 오케이. 이 경우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2를 뚫고 지나가고 6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도 되겠다. 그럼 이거 두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가와 나밖에 안 썼는데 지금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이 조건. 자, 여러분 어떤 두 수를 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양수가 되면 하나가 음수가 된다라는 건데 F6이 지금 무조건 뭐라고 했어? 지금 양수라고 했지. 두 경우 모두.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이 말은 무엇이냐? G2를 넣었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G2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은지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자, GX를 보겠습니다. GX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함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자, G2 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저 식을 이용해서 바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뺀 놈을 정적분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지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잠깐만.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접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서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면 여기 있는 이 차함수를 정적분 해준 거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탈락. 여기 이 부분이 fx의 절대값이 y는 x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0부터 2까지 얘를 정적분 해주는데 절대값 fx를 해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나고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0부터 2까지 여기서 이거를 뺀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 마커로 칠해진 이 함수에서 y는 x를 빼준 거니까 y는 x보다 얘가 밑에 있네. 그래서 적분값이 음수네. 얘네. 바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경우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가 y는 x고 얘가 이제 y는 fx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그린 건 fx입니다. 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건 f8의 값입니다. 그럼 당연히 fx를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줘야 되고 이렇게 이 fx가 0,0에서 접하고 이렇게 6에서 말려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니까 여기서 많이 쓰는 아이디어 차함수죠. 그래서 fx에서 x를 빼준 놈이 도대체 인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k 쓴 적 있나? 없고요. 자, k를 그 최고차항 개수라고 잡고 해주면 x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저 k를 특정 지어줄 단서가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 한 점을 이미 알고 있죠. 여기 2, -2 이렇게 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2 -2를 해주면 k에다가 4 곱하고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f2가 몇이라고 했냐면 -2다라고 했으니까 -4는 -16k입니다. 따라서 k가 4분의 1 나온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걸 그대로 여기 위에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fx는 x 플러스 4분의 1 x제곱 x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몇 넣으래요? 8 넣으래. 8. x는 8 넣어서 계산해주면 8 더하기 8, 28, 16. 16에다가 2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40. 정답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 5번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객관식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해설 강의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